저는 사실 이론가가 아니라서 좀 되게 복잡한 질문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네. 그 의료협동조합이 어떤 실천을 할 때 그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라든지 사회 제도 같은 것들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한국에서는 의료 공공성이 많이 실현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캐나다 같이 의료 공공성이 굉장히 많이 실현되어 있는 나라들에서도 의료 협동조합이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서는 오히려 의료 자원을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지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조건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협동을 할 건지는 또 같이 기획을 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기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멘토로 삼고 있는 이제 조합이 있는데요. 일본의 미나미 의료 협동조합이라고 조합원이 7만 세대가 조금 넘는 조합이고요. 병원 이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8개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이 한 8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거대한 조직인데 이 조직의 모토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빛나는 마을 만들기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조직에 가서 봤었는데 정말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조합의 이사회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조합원의 의사가 전달되고 조합원들이 다른 조합원들과 관계를 직접 맺을 수 있는 구조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보고 와서 우리의 경쟁 상대는 교회다. 교회나 성당을 보면 이제 반모임을 하시잖아요. 마을에서 계속 교회에 나가기도 하지만 이제 수요일에 같이 모여가지고 뭘 하기도 하시고 금요일 저녁에도 같이 모여서 뭘 하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상적으로 이 사람들을 묶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이웃에게 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정말 의료협동조합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래서 올해부터 반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 모임을 2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 동모임에서 동모임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건강 강좌 같은 거를 제안을 해서 한번 했었지만 그 다음 주제들은 조합원들이 직접 이제 선택을 해서 그분들이 섭외를 하시고 조직과 홍보도 다 조합원들이 맞는 방식으로 지금 동모임을 운영을 해나가고 있고 이런 이제 전체 중앙 집중적인 방식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삶터에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과 바로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런 크기의 문제들을 좀 극복해 나가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원격의료, 바이오 폴리틱스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원격의료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여론을 이들이 호도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의료비가 싸질 것이다.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것이다. 더 많은 장비가 더 건강한 삶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많이 호도하고 실제 여기에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냥 의사들이 원격의료를 반대하니까 의사들이 밥그릇을 지키려고 반대하는 게 아닐까. 의사들에 대한 신뢰가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의사들이 반대하는 일에 난 반대한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는 의료협동조합이 잘 할 수 있는 실천은 실제로 의사와 환자가 신뢰하는 관계로 직접 만나서 살을 대면했을 때 얼마나 더 큰 건강의 이점들을 누릴 수 있는지를 그냥 실체로 보여주는 거 그게 저희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원격의료 민영화 반대에 대해서 계속 정책적인 제안들을 하고 또 조합원들의 이제 여론을 조직하는 그런 일들도 저희가 해나가야 되겠죠. 아니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이게 저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간단한 거라고 생각되는 거 먼저 일단 하면요. 그 페미니즘이 되게 여러 가지고 막시즘도 여러 가지듯이 그런 때는 사실 페미니즘이 뭔지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융합을 추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질문은 한편 우리가 늘 생각하는 방식인데 가장 저는 좀 약간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할 방법인 것 같은 게 저는 사실은 정의를 추구하는 시대죠. 디피니션을 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데피니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융합하려면 아마 제 평생 동안 데피니션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론을 대면할 때 저 사람이 발표할 때 이제 생각하고 있는 페미니즘이 뭔가 정도를 일단은 동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막시즘이 뭔지에 대한 약간의 동의만 있으면 그 다음서부터 일단은 그 각각 개별적인 그 조합들을 추구해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2년 전에 발표했을 때 페미니즘이 생각했던 그 페미니즘에는 아주 완전히 그 정의가 없는 것은 아니고 지향점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성들이 사실은 역사 자체가 여성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어떤 이론이거든요. 그런 점에서의 당파성인데 그게 생물학적 여성으로서의 경험성을 넘어서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분명히 타자로서 배제되었던 지나는 역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타자도 굉장히 골고루 해요. 인종적으로, 그 다음에 젠더적으로, 그 다음에 성지향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실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말하는 지금 여기서 페미니즘 대충 어떤 페미니즘이냐면 이런 굉장히 다각적으로 사실은 진행되는 어떤 그 타자로서의 억압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 어떤 이론적인 추구를 해보는 것 그리고 그것의 베이스가 페미니즘에서 진행된 어떤 논의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가운데 해보는 것 정도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럼 너희들이 뭐 생물학적인 정의 때문에 페미니즘도 아니네라고 물으시면 꼭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별로 그게 연연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베이스가 그렇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정의를 추구하는 순간 오히려 저는 오히려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일단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있어야 될 게 김봉희 선생님한테 기대했던 하나의 논평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구조라는 말입니다. 막스주의자들이 굉장히 애용해서 사용했던 말이 그 구조고 법칙이고 그 자본주의와 관련된 사회 분석할 때 꼭 그 분석과 비판에 있을 때 꼭 들어가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조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이 구조가 사실은 그 물신화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약간 깊은그레함의 논의를 통해서 사실은 이 구조 분석에 대해서 얼마나 구조 분석 자체가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게 위험하다라고 보냐면 아까 중간에도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괴물처럼 보이게 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페미니즘도 사실은 그 구조 분석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사실 왜 젠더 구조가 어떻게까지 역사적으로 여성들을 억압해 왔는가. 굉장히 많이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그렇게 논의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러한 분석이 실천을 주도하지를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건 다 동의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이냐 막시즘이냐를 떠나서. 근데 제 이유를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렇게 구조를 확실한 것으로 정의할수록 똑같이 그 구조는 굉장히 괴물과 같아가지고 절대로 타파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물씬화돼 버립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구조를 갖다가 강조했을 때 그 구조가 얼마나 우리 현실의 생활에 영향력을 미치는가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죠. 네가 얼마나 그 거대한 자본주의 효과, 구조적인 그 폭압 안에 있는지를 분석해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분석을 듣는 순간 한 개별자는 감이 너무 어마무시해서 아무도 대들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물씬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비판과 분석을 했을 때 거기에서 그 구조를 강조하는 사실은 그 방법이. 그래서 사실은 이 일상이나 반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지금 사실 제안하는 방법은 그 구조라고 했을 때 그 구조를 따로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일상적 실천을 따로 두지 말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두 가지가 사실은 한 동근원적이라는 그 사고방식하에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실천의 지점들이 훨씬 더 발랄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영원히 막 순수하게 그 구조를 갖다가 완벽하게 깨뜨릴 어떤 다른 구조를 마련하고 나서 논리적으로 아주 굉장히 그것이 완벽해 보일 때쯤 혁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때 물론 혁명할 사람이 옆에 같이 있을까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 시간에 이 순간서부터 사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한테 훨씬 더 현실적인 실천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걸 따로 놓고 실천이라든지 이런 걸 따로 놓는 식으로 사실은 그 어떤 비판 이론을 구성하는 방식은 좀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것으로 일단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 담론, 아까 개별적인 그 담론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 대략적인 법칙이 어떻게 인용되는가를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틀러가 얘기하는 그 담론이 있고 그 담론이 예를 들어서 상징적 법칙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충 어떤 맥락에서. 하지만 그때 그것을 강한 어조의 그 구조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실천에 의해서 매개되기 때문임을 강조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가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 분석이 이걸로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놓지 말자. 이제 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재생산으로의 중심 이동이 아닌가, 오히려 생산에서 재생산으로의 중심 이동이 아닌가라고 얘기했고, 거기는 문은미 선생님이 맞다라고 지금 맞장구 치신 것 같은데, 사실 저기는 저는 본문에서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커다란 의미의 재생산, 그러니까 반복인 거죠. 재를 붙인 거는 사실은 항상 우리가 반복적으로 일상 안에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서도 이게 생산이냐, 어디까지가 생산이고 어디까지가 재생산이냐라는 말이 되게 무의미해지는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거기다가 재생산이라는 포괄적인 어떤 그 단어를 놓자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자꾸 나란히 이렇게 분리해서 뭘 하려고 하고 뭐 분리 딱 한 다음에 다시 모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사실은 전략을 좀 피하고자 이 단어를 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최진석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말 기대한 만큼 정말 너무 알뜰살뜰하게 토론해 주셔서 진짜 감사한데요. 저희도 항상 곰곰이 고민하는 게 이 담론 외부라는 건 인데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완전히 너머에 우리가 어떤 다른 정치 체계를 완전히 넘어서서 구상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상적인 실패나 아니면 약간의 의도성을 통한 탈인용적인 맥락을 통한 기존의 법칙의 실패의 유도 정도가 굉장히 우리의 이제 실천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인용 맥락적인 그러한 실천이 현실에 대한 안주로 끝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걱정을 저도 좀 하기는 하는데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담론의 외부가 없다면 저는 혁명을 기다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이 없다면 저는 그 탈인용 맥락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정도인 거예요. 이게 확실성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일단은 주어진 가능성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능성 안에서 그 가능성을 조금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다른 맥락이라는 게 뭔지, 그 탈인용의 다른 맥락이라는 게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그건 사실은 문화운동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일이 있다면 저는 퀴어 운동이 그걸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퀴어라는 말도 이상한 애들을 뜻하는 말이었잖아요. 인용은 항상 그래서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내가 그 말을 사용해야 돼요.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야 돼요. 근데 그 말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대리다식의 탈전유를 한 거죠. 그렇죠? 탈인용을 한 거죠. 그 버틀러식으로 하면 어떻게 했냐면 그래 나 퀴어야 라고 말하고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건 일상의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담론 외부의 지점으로 나가서 어떤 운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운동의 판과 맥락과 그리고 정서까지도 굉장히 발랄한 정서까지도 운동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큰 거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